채널 얘기를 175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8월 23일이고요. 지금 현재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 회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아마 회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주 14일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이후에 남북 관계가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전진하는 남북 관계 이 배경 그리고 앞으로 전망 이런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민권연대 김준성 정책실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해서 올리면 아마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동행 취재단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회담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아마 합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가능하죠. 네, 그래서 10시부터 이제 1차 접촉이 시작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쉬었다가 12시인가 1시인가부터 이제 2차 접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저녁쯤이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너무 남북 관계 이 속도로 봤을 때 아마 이산가족 문제는 큰 뭐 쟁점이 없기 때문에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이제 이따 좀 분석을 좀 해보죠. 자, 최근에 남북 관계 이렇게 급진전하는데요. 요게 왜 그런지 또 이걸 어떻게 또 봐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최근에 남북 관계는 이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북한의 강한 대화 요구와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의 이런 소극적 수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뭐 이런 걸 실례로 이제 노컷 뉴스 같은 경우는 이 통일부가 이제 청와대에 계속 눈치를 보다 보니까 계속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뭐 그래서 이제 북한을 뒤쫓아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는 기사들이 나올 정도로 실제 이제 지금 박근혜 정부가 허걱거리면서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걸 뭐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를 주동적으로 발전시킬 의사는 사실 이제 없는데 불가피하게 대화를 계속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7.27 이후에 뭐 북한에서 이제 열병식도 있었고 그다음에 원자력 영변에 있는 원자력 핵시설을 2배로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핵실험 관련한 이제 움직임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미국을 강하게 압박했을 거로 추정이 되고 또 이제 북미 관계 진전을 위해서 남북 관계 진전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개성공단 정상화에도 나서고 지금 이제 이산가족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재개에도 나설 수밖에 없지 않냐 좀 이렇게 이제 최근에 급진전된 배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근데 그런 요인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박근혜 정부가 지금 취임 초창기부터 지금 정통성 시비에 휘말려가지고 네, 맞습니다. 정권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또 찾고 있지 않은가. 네, 이건 이제 박근혜 아버지였던 이제 박정희가 그랬던 네, 것처럼 네. 네, 7.4 남북 공동 성명과 이제 유신이 한꺼번에 나왔던 것처럼 뭐 비슷한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 촛불이 커지면 커질수록 박근혜 정부의 남북 관계 발전 속도도 더욱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산가족 실무 접촉 날짜를 남측에서 23일로 딱 찍어서 제안했잖아요. 네, 오늘이 원래 국정수사 딱 끝나는 네, 마지막 날이거든요. 날입니다. 그래서 네. 이슈를 좀 한번 덮어보려고 하는 이런 포석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좀 오늘 회담 결과는 이미 예상된다. 네. 자, 근데 남북 관계 이제 풀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박근혜 정부가 좀 소극적이란 말이죠. 수동적이고. 그래서 이산가족 실무 접촉 과정이나 금강산 관광 문제 이런 문제에서 그런 게 좀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산가족 문제하고 이제 금강산 문제에 대해서 북에서는 계속 이제 예전에 개성공단 회담에서도 같이 풀어가자라고 이제 많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 때 이산가족 상봉을 추석을 전후해서 하자 이런 제안에 대해서 이제 북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같이 해서 회담을 하자라고 역제안을 했었죠. 예.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 제안을 받고 한 며칠을 장고에 들어갑니다. 장고에 들어갔는데 결국 이제 나온 안이 뭐였냐면 금강산회담을 9월 25일쯤에 하는 안을 이제 내놓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이산가족 상봉은 사실 이제 그런 정치적인 자기의 성과를 가져오는 데서 매우 유효하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지만은 금강산 관광은 어떻게든지 지금 이 재개를 안 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속내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실무 접촉도 원래는 이제 북에서는
금강산으로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걸 거부해서 결국 이제 판문점 이 남측의 평화의 집으로 합의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9월 25일 지금 회담을 제안해 놓은 상태고 북한은 이제 9월 25일이 아니라 더 빨리 하자. 8월 말이나 9월 초에 금강산 관련한 실무회담을 빠르게 진행을 하자라고 지금 계속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뭐 남측에서 언론에서는 그 북에서는 이제 경제적 지원 얘기를 들고 나올 거다 네. 이런 분석을 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뭐 결과를 보고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면회소가 상설 면회소가 금강산에 완공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연스럽게 네. 이 이산가족 회담을 하려면 거기가 가장 좋거든요. 그렇죠. 시설 점검도 네, 하고 네. 동시에 그래서 그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은데 어쨌든 판문점으로 요구를 했고 그걸 이제 북쪽에서 또 과감하게 또 수용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금강산 문제는 또 이따가 좀 다루겠는데 빨리 해야죠. 그래야 가을 금강산을 봐야 되니까. 네. 자 그리고 이번 그 이산가족 상봉 실무 접촉에서 가장 뭐 중요한 쟁점 뭘로 네.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남측 대표단은 이 대한적집사사 이 이덕행 실무위원이 이제 수석 대표고요. 북한은 이제 조선적집사의 이제 박용일 중앙위원이 단장으로 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쟁점은 장소 문제라고 봅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어디서 할 거냐. 네. 이산가족 상봉이 이제 2000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이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총 18차례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앞에 있었던 1, 2, 3차만 이제 서울과 평양을 동시에 이제 교환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했고 네. 그 이후에 4차부터 18차는 모두 다 금강산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강산 면회소도 있고 금강산이 사실 안정적인 공간입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는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금강산이 아니라 이제 애초에 서울과 평양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상봉 행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서울과 평양에서 할 거냐, 금강산에서 할 거냐가 저는 이 회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거라고 보고 이제 이산가족이 금강산에서 한번 만나면 금강산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 풀려버리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다른 쟁점으로는 이산가족 상봉의 이 국군 포로 문제, 납북자 문제를 한 그 비율의 10% 정도 포함시키자라는 이런 제안을 박근혜 정부가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아직 이제 남북 간에 사실 이제 합의가 여러 가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금강산 문제를 제외한 다른 문제는 과감히 양보할 수도 있지 않나 북한에서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봐도 면회소가 다 완전히 그 이산가족 상봉만을 위한 장소 네,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손쉽게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실무적인 준비 기간을 가장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가깝죠 여기서. 네. 그 금강산도 한번 구경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 서로 이제 손잡고 오랜만에 올라가서. 만났는데. 네. 자 그래서 어쨌든 회담 결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금강산 관광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네. 왜 이것이 제기가 안 되는지 또 왜 극구 지금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핵심적인 거는 이제 6.1째 통일부 장관이 했던 얘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21일이죠. 이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 책자를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이제 책자를 막 보여주면서 이제 막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득의 양양. 예. 마치 이제 자신들의 의도대로 다 되는 것처럼 연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서 이제 주되게 한 얘기는 그겁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 조건은 아주 단순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박왕자 씨 피격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안전 보장 대책이 세워지면 된다. 이거 왠지 뉘앙스가 개성공단 재발 방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된 거 아닌가 이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통일부 당국자 얘기를 들어보면 금강산 이 관광 재개 조건이 그때 당시 사건의 진상 규명 그리고 이제 재발 방지 그다음에 신변 안전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건 얼마나 이제 어처구니가 없는 거냐면 이건 사실 2009년에 이미 북에서 문서로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네, 2009년 8월달에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 최고사령관 자격으로 구두로 이 신변 안전 보장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재발 방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명박 정부가 이제 구두로는 못 믿겠다. 문서로 써달라. 이제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해서 문서로까지 이미 다 써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통일부에서 공개를 안 하고 계속 이미 다 합의되고 진상규명 재발 방지가 다 문서로 지금 확약된 상황을 기만하면서 계속 이제 금강산 이 관광을 어떻게든지 재개해 보지 않으려고 지금 이제 미루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왜 그럴까요? 이 금강산 관광 문제를. 저는 우선은 핵심적으로 이 금강산은 개성공단과 또 다른 북한의 달러 박스다라는 인식이 이 박근혜 정부 특히 이제 보수 진영 안에 아주 뿌리 깊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북으로는 어떠한 이제 이 협력보다는 이 고립과 압살 이런 걸로만 이제 가야 된다라는 인식이 우선 가장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금강산 관광이 재개가 되면 사실상 이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오이사 조치가 이제 완전히 무력화가 돼 버리는 겁니다. 네. 이미 개성공단이 국제화됨으로써 이제 해외 기업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제한해놨던 이런 물자 반출이나 이런 게 오이사 조치가 상당히 많이 퇴색이 됐는데 금강산 관광까지 이제 재개돼 버리면 사실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 전후로 이 남북 관계가 이 천안함 사건이 있던 그 전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나 이산가족 문제는 이게 정부에서 통제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된 인원이 그렇죠. 그 북으로 갔다 할 수 있고 네, 이런 건데 금강산 관광은 관광이니까 누구든 다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통제 관리가 안 되니까 이 사업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속내는 어쨌든 이미지적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통일 문제로 그 여론을 하고 자기 그 지적화하고 그런데 대중적으로 통일 문제 어떤 통일 과정에 뛰어드는 것은 통제하고 이런 방식 예전에 뭐 참고 다니나 논리 비슷한 그런 거 아니겠냐 싶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남북 관계가 어쨌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언제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또 박근혜 씨가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네, 놀라운 정신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일부러 그러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제 을지훈련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19일부터 지금 진행이 됐는데 그 첫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하벙커에 들어가서 천하가 비록 태평하다고 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 이런 뭐 옛날에 뭐 중국 어디에 나온 말 같은 그런 말을 여기서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말은 뭐 대통령이 할 수는 있는데 때를 가려가면서 해야죠.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한참 이제 발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찬물을 끼얹는 이런 발언을 하는 저희가 무엇인가? 이게 사실 이제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 대해서 북한이 사실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상당히 급 진전돼서 이제 이런 이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자제해 왔었는데 물론 이제 실명 거론 비판을 안 했지만은 북한에서는 용납하지 못한 도발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성의와 인내심을 오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상당히 수위 높은 어조로 경고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더 저는 이제 경악한 일은 뭐였냐면 이거 이제 20일 날쯤에 이제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제 8월 한 12일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에서 이제 레드 플래그 2013이라는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 훈련이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이제 공군 훈련인데요. 여기서 한국의 F-15 전투기가 일본의 C-130 수송기를 호위하는 한국 전투기가 일본의 수송기를 호위하는 이런 이 한일 합동 군사 훈련을 역사상 최초로 지금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뭐 일본 총리가 지금 정상회담 하자고 하는데 뭐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겉으로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사실상 지금 일본 아베가 추구하는 평화헌법 파기, 뭐 자위대 재무장, 그다음 해병대 창설 이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사실 이제 군사적으로 지금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딱 걸린 겁니다. 얼마나 지금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까? 지금 진짜 아버지의 피를 못 속이는 건지 경악할 지금 상황입니다. 레드 플래그 이 붉은 깃발이란 뜻인가요?
네, 뭐 영어 단어로만 보면 그런데요. 네. 네. 실제 실전 상황에 대비한 그런 뭐 훈련을 하는 건데 음.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아시아에 있는 미 주둔 이 공군 이 기들이 와야 되는데 이번에 미국 공군기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훈련에 참가를 못했다고 합니다. 아시아에 주둔해 있는. 그러니까 미국 알래스카에 주둔한 그 전투기들만 참가했다 이거죠? 네, 네. 이제 미국이 이제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국하고 일본을 내세워서 지금 아시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뭐 이제 많이 양보해서 한미 동맹이 중요하니까 뭐 할 수 있다 칩시다. 그러나 치더라도 일본하고 하는 건 정말 네. 지금 이 광복절을 앞두고 8월 12일 날 이걸 했다라는 건 사실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 역시 뼛속까지 친일인 그런 대통령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교류 어쨌든 뭐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서 지금 뭐 때가 아니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이게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그 반일 감정이 있는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좀 연기하는 모양새를 취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아랫 단위에서는 이제 군사 협력이 굉장히 많이 진척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일 합동 해상 훈련도 이제 올해 진행됐었고 네. 그럼 해군도 지금 진행을 했고 공군도 지금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조만간 이제 자위대에서 해병대를 만들면 뭐 해병대하고 합동 뭐 북한을 침공하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을까 지금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바로 이제 엊그저께인데요. 또 이상한 말을 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발발하면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이산가족 실무 접촉 바로 앞두고 그러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든지 기회를 봐서 지금 발전되고 있는 남북 관계를 어떻게든지 지연시켜 보고자 하는 이런 속내를 지금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19일부터 22일까지가 을지훈련 네. 기간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31일까지가 30일까지가 예. 프리덤 가디언 훈련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런 느낌 들어요. 이게 남북 관계를 어쨌든 이제 그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원칙은 이게 항상 안보를 중시한다. 네. 그래서 보수 세력들을 달래기 위한 이런 용도도 있지 않겠냐. 네, 뭐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다음에 뭐 8월 6일 날 호주 언론에 이제 기사가 났다고 하는데 한국 언론에 거의 네, 보도가 보도가 안 안 된 거죠.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아주 재밌는 기사가 났습니다. 네. 어떤 기사냐면요, 통일부에서 이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이제 백신, 그다음에 뭐 의료 식품을 위한 원조를 600만 달러를 유니세프를 통해서 이제 돈을 보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냈다. 네, 보냈다는 기사가 나왔고 600만 달러면 60억 한 70억 정도 되죠. 네, 그러겠죠. 한 70억 60억 정도 되는 돈인데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사실 취임 이후에 뭐 이런 대규모 지원 사업이 없었죠. 그리고 물론 이제 이거를 통일부에서는 항상 이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다 이런 뭐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우연인지 우연이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개성공단 실무접촉이 합의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14일 날.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조공이냐 막 이제 이런 뭐 우스갯소리까지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이걸 이제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박근혜 정부가 이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진 않은데 진전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 이걸 이제 더 진전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 물질적 지원도 지금 하고 있는 하나의 단편이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어디 보여주기는 뭐하니까. 왜냐하면 보수 세력이 보면 얼마나 발끈하겠어요. 그러게요. 이걸 보여주기 아니니까 이제 한국 언론에는 철저히 언론 통제를 해놓고 뒤로 살짝 이제 이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대북 지원하면 좋죠. 네, 네. 적극 찬성하고 잘한 일인데 이거를 그 자기들이 하면 뭐 그죠? 돈을 네.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식으로 대북 포주기론을 주로 펼쳤던 세력들 아닙니까? 네. 이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남북 관계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쨌든 대북 지원이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그 슬그머니 지원했다는 꼼수 그게 이제 비판받아야 될 것 같고 네. 지원 자체는 잘한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남북 관계 이제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북미 관계도 조만간 어떤 뭐 가시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끝나는 8월 30일이 지나면 저는 이 북미 대화가 아마 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9, 10월 달에 이제 몇 가지 계기가 있죠. 9월 9일 날 건국 기념일이고 네. 10월 10일이 이제 북한의 조선노동당 네. 창건 기념일인데요. 그때쯤에 이제 전후로 해서 북미 간의 이런 눈에 띄는 대화가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지난 이제 7월 27일을 전후로 해서 이 박한식 미국 이 조지아대 교수가 이제 북미 간의 뭐 메신저 역할을 많이 한다라고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내에 이 북미 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다. 특히 이제 오바마 임기 중에 북미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이제 본다라고 이제 이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실제 했던 말이 8.15 전에 개성공단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북한 관리가 얘기를 했다라는 걸 전언을 전했는데 그대로 됐네요. 네, 그대로 됐죠. 그런 것처럼 이제 또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게 7.27 열병식 당시에 이제 과거에 보여줬던 그런 이 미국까지 도달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보다 좀 더 낮은 거를 이제 공개했다라고 하면서 이 북한이 미국의 유화적인 이 대화 제철을 이제 전한 거고 실제 이제 북미 간에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이나 뭐 이런 이제 교류가 있으면서 대화가 급 진전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기사가 났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지금 이 중국의 국방부장이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 척 헤이 국방장관이나 뭐 대통령 보좌관을 만나는데요. 이 국방장관이 이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하라고 미국이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한 말한 얘기를 좀 보면 이 북한의 지도자가 미국과 이제 대화 의향을 밝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가 지금 이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고 있어서 이 조건 없이 3자 혹은 4자 회담을 지금 빨리 진행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이제 미국에 강력하게 촉구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이제 중국도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거고 북한도 이제 8월달에 보여줬던 이런 군사적 제스처나 이런 것들로 압박을 하고 있어서 이 을지훈련만 끝나면 아마 조만간 북미 대화가 가시화돼서 동북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최근에 케네스 배 있잖아요. 네, 배준호 씨, 네. 이분이 다시 뭐 그 입원을 했고 이분의 어머님이 미국의 소리 네.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국 정부가 빨리 이 파견을 해서 특사를 파견해서 해서 케네스 배를 구출해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북위에서 이제 초청장을 보냈잖아요. 네. 그 초청장을 보낸 의미가 사실 이제 그 안에 여기에 이제 케네스 배의 석방과 연계할 수 있다. 만약에 미국이 관계 정상화의 그런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오면 보낼 수 있다라는 저는 그 초청장에 그런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다라고 보고 아마 지미 카터 대통령이 가면 케네스 배도 이런 석방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소리는 이제 미국의 대외 정책을 그 홍보하는 그런 언론사잖아요. 네. 통신사인데 여기에서 그 케네스 배를 이제 주요하게 다 다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그 배경을 만드는 과정 아니겠냐 이런 네. 형성하는. 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그 지미 카터가 방북한 형식으로 그런 게 좀 가능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구구절이 북에서 또 중요하게 여기는 정치 일정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전이나 뭐 8월 말 9월 초 시기가 아마 이제 그 방북이나 북미 대화가 좀 본격화되는 시기로 제대로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 또 북측에서 제안한 금강산 관광회담 재개 실무회담 네. 이게 딱 이어지면 네. 정말 좋겠죠. 네. 네, 그러면 일사천리로 이제 금강산도 뚫리고 북미 대화도 열리는 뭐 이런 국면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 전망을 또 진행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안 탄압이 유죄다라는 이제 브리핑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보도를 보셨겠지만 그 한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소위 탈북 화교 남해 간섭 사건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 탈북 화교 출신의 공무원 이제 서울시 공무원 유 씨가 서울시에서 일을 하면서 탈북자 정부를 북에 넘겼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까지 공격 대상이 된 그런 사건인데요. 22일 날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는요 이범균 부장판사가 이제 판결을 냈는데 22일 유 씨에 대한 국가범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여동생 유 씨의 진술에 대해서 객관적 증거와도 맞지 않고 일관성과 합리성도 없어서 신빙성 없는 진술이라고 배척했다.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 탈북자들의 증언도 마찬가지 이유로 배척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자, 재판 과정에서는 서울시 공무원 유 씨가 북한에 들어가 지령을 수수했다는 시기에 중국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병원 입원 기록이 이제 제출됐다고 하고요. 그것이 그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민변은 사회적으로 국가정보원의 탈북자 간첩 조작 여부가 쟁점이 된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국정원 간첩 사건 조작 의혹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역사적 판결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 부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변은 여동생 유 씨가 수사 과정에서 오빠의 혐의 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았던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불법 감금, 협박, 회유 및 가혹 행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점 등은 이제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은 여동생 유 씨가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 동안 불법 감금돼서 조사를 받았죠. 그러면서 국정원 협박 회유에 따라서 오빠의 간첩 혐의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하게 됨으로써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정원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제 빙자해서요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한 가운데서 여러 가지 협박 그리고 강압 조사 그리고 심지어 고문 의혹까지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해서 간첩을 양성하는 것 아닌가 이제 비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자, 급진전하는 남북관계 그리고 오늘 23일 진행되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협의가 성과 있게 마무리되길 바라고요. 이것이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활성화 단계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요. 채널 유로 175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